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강구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판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최근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가늠해봤습니다. 봄철 등산길에 나섰다가 무심코 산나물을 채취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사업의 하나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열린 전남체전에 선수와 관객 5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행사와 경기가 생중계된 SNS 조회수는 9만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선거전이 종반전으로 돌입하면서 호남 양강구도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호남 표심이 막판에 어디로 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514명, 광주 전라 지역 155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52.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0.9%로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는 앞서 지난 8일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보다 변화가 커졌습니다. 선거 초반 오차 범인의 차이가 종반전으로 오면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판세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막판 단일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몰아주기식 투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선거 막판 민주당의 쇠몰이와 국민의당의 반전 유세전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투표. 선거 막판으로 이어지는 호남 대첩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후보들의 민심잡기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이 전남 동북권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소아 의원과 당원들은 오늘 여수에서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복지정책 강화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노동자와 청년, 여성들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전남 선대위는 내일 광양, 모레는 순천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내놓고 있고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광주 전남에서 공약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집권 4년 차인 작년에야 겨우 국가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비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1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후보들은 자동차 산업 육성을 광주의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광주하면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바로 떠올리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를 세계적인 미래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밸리 구축과 전장 부품 기반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 창출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원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사업비 규모를 제시했지만 세부 내용에는 미래자동차 연구단지 조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정도 공약으로는 실천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두 야당 후보의 경쟁 구도를 지렛대 삼아서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생각이지만 후보들의 응답을 받아내기엔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최근 해남 군수와 무안 군수가 잇따라 비리로 구속되면서 군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김철주 무안군수. 친형에 이어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줄줄이 구속됐는데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는 순간까지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많이 나오죠. 인사와 공사에서 전횡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방의회 등 다른 선출직들의 견제와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법의 심판대 위에 정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무한공항과 KTX 노선 등 현안 사업을 책임지고 챙길 주체는 없고 피해는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철주 군수는 지난 4일 구속된 뒤 보름을 교도소에 있었지만 이번 달에 월급 521만 6,600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입니다. 이번 달은 다 나가고 정예급식비하고 직급 보조비가 안 나갈 거예요. 구속 이후 벌써 11개월째 군수실을 비워놓은 박철환 해남 군수도 이번 달 294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불미스러운 결과를 놓고 누가 뽑았느냐고 비난하지만 선택은 유권자가 한 겁니다. 겨울이 아닌 봄에 치르는 대선도 모두 유권자들 선택의 결과였고 유권자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보육재단이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는 건데 지속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책과 놀이시설이 마련된 교실에서 보육교사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돌봄교실은 방과 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돌봄 시간을 늦은 밤까지 연장하길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광양의 또 다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은 대체로 열악합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월급은 보통 200만 원대를 넘지 못합니다. 적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부족한 보육교사로 교사들은 제대로 된 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팠거나 저희 아이가 아팠거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대체교사가 있다면 한결 마음을 좀 놓고 제가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광양시가 이런 지역의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밤 9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새로 개설하고 어린이집에 대체 보육교사를 지원합니다. 우리 시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에 맞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단 운영을 위해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한 해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 체계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기부금과 수익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시 재원만 가지고는 그 보육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 기업체 이런 데 또 기부금이 좀 확보가 돼야.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출범한 보육재단. 보육재단은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재단 설립 허가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여수에서 열린 전남체전에 도내 선수단과 관람객 5만 7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13년 만에 여수에서 열린 이번 전남체전에 선수단과 관람객 5만 7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성화봉송 참여 관람 시민도 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남체전은 주요 행사와 경기를 SNS로 생중계해 조회수가 9만여 건을 넘었으며 자원봉사자도 700여 명이 활동해 스포츠 축제장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다한 열차 운행 소음으로 민원이 잦은 순천 신대지구에 소음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순천 신대지구 중흥 1단지와 6단지 주민들은 하루 평균 56차례에 이르는 열차 운행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흥건설 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기존 방음벽에 소음 감소기를 설치하거나 터널식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놓고 건설사와 주민 간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별로 주민들 간에도 선호 대책이 엇갈리는 데다 터널식 방음벽의 경우 건설사 측이 사업비 과다를 호소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국유림관리소의 사법경찰들이 이른 아침부터 단속 준비에 나섭니다. 산 곳곳을 이동하며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 바쁘게 계도와 단속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비닐봉지 이거는 혹시 산나물 채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 담으신 거죠? 이제 물입니다. 실제로 봄철 지역의 등산로마다 시민들이 붐비면서 산나물을 캐기 위한 과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얼레지란 식물인데요. 산나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나물뿐 아니라 돌이나 나무를 반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에 따라 단속 활동과 병행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법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따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무 거를 가져가는 것은 적든 작든 그 양에 관계없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처분이 예고돼 있지만 관행적인 불법 채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 봄의 기운을 느끼려는 일부 상충객들의 일탈이 자칫 중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늘로 쇳물 생산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4월 25일 광양만에 제1용광로를 짓고 쇳물 생산에 들어간 지 30년 만에 5개의 용광로를 새로 증설했으며 2억 3천만 톤의 누적 쇳물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제철소가 들어선 뒤 광양시의 인구도 7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배 이상 늘었으며 50여 개의 철강 연관 기업들이 새로 생겨 광양시가 대표적인 철강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철강 생산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강판과 리튬 생산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남 드래곤즈가 순천에서 홈 경기를 갖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광주FC를 상대로 한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경기를 순천 팔마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지역 축구 팬들을 위해 순회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며 오는 10월에도 순천에서 홈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여수 MBC 4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다음 달 19대 대선과 여수엑스포 개막 5주년, 여순사건 69주기 등을 앞두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여론 형성 등의 지역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원택 여수 MBC 사장은 앞으로도 권역 내 방송 서비스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상파 방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마이스 유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7건의 학술대회가 열려 5,500여 명의 방문객이 여수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